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좋은 노트북은 아니지만 상당히 무난한 노트북이 보이길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매한 노트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죠. 델 인스피론 14 5415 모델입니다. 대략 70만원 중반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으로 윈도우 10 정품이 탑재가 되었고요. 노트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는 라이젠 5의 5500U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이 프로세서는 레노버 노트북에 탑재가 된 것을 먼저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프로세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델 인스피론 14 5415 노트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인상은 굉장히 무난하다였는데요. 누가 봐도 와, 델이다, 딱 이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해당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처럼 화려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버 바디에 델 로고의 조합은 심플함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을 듯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둥글둥글합니다. 상판도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고요. 하판도 별다른 무늬 없이 있을 것만 딱 갖추고 있어요. 상판과 팜레스트의 색상이 살짝 다른 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질은 상판과 팜레스트에 알루미늄을 사용했는데요. 가격대를 확인하면서 이거는 100%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꽤나 많은 곳에 알루미늄으로 사용한 거는 땡큐죠. 크기는 가로 321mm, 세로는 212mm, 두께는 17.9mm, 그리고 무게는 1.4kg이 살짝 넘어가는데요. 65W를 지원하는 어댑터를 올려놓아도 아주 무거운 무게는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잦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겠죠. 포트는 좌우측에 갖출 거는 다 갖췄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 HDMI도 보이고요. 타입C 포트는 PD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범용성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USB 타입 A가 두 개라서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는데 두 개까지는 제가 양보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들면 하판만이 노트북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상판이 노트북을 들어 올리면서 바닥을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델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드롭 힌지라고 부르는데요. 아래면이 약간 떠 있어서 공기순환에 살짝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웹캠 보안에 대해서도 요즘 이슈가 많은데 고급형 제품이 아닌데 웹캠 커버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기능을 챙겨준 건 100만 번 칭찬을 해줘도 아깝지가 않죠. 이제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14인치 FHD 60Hz의 가장 기본이 되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좋았고 디스플레이 주변의 베젤도 충분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최근 노트북들이라면 기본으로 신경을 써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색상 표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sRGB는 64%, P3는 46%로 표준 색역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P3 영역대는 절반도 표현하지를 못했고요. 화면 밝기는 100%에서 253니트가 측정되었습니다. 공식 스펙시트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색상 정확도도 청록색, 붉은색, 초록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광시야각 TN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 스펙시트에 패널을 뭘 썼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측정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컬러에 민감한 분들이나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 색감이 중요한 영상을 간단히 편집을 하는 분들은 색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하는 게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환경에서 컬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냥 보통의 보급형 패널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키보드는 제 생각보다 훨씬 쫀득했습니다. 물론 14인치 제품이라서 우측 숫자 패드도 없고 상하 방향키가 작은 것을 제외한다면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타건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두 개는 제게 큰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완벽한 저소음 중심보다는 살짝 또각거리는 피드백이 저한테는 참 좋았거든요. 백라이트도 있어서 밤에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그런데 왜 전원 버튼은 백라이트가 안 들어올까요? 이왕 해주는 거 다 넣어주지. 트랙패드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해요. 대부분의 노트북 트랙패드가 그렇지만 크게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평균 이상은 충분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도 테스트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었는데요. 스피커가 상당히 좋기로 소문난 아이패드와 최대 볼륨에선 큰 차이가 없었고요.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보면 아이패드 쪽이 더 풍부하고 더 소리를 꽉 잡아주는데요. 엔트리급 노트북이라고 해서 스피커 대충 아무거나 쓴 제품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기분 탓인 건가? 아무튼 아이패드하고 비교해도 아주 못 들어줄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성능을 알아봐야겠죠. 램은 DDR4 8GB 하나가 꽂혀있고 추가 램 슬롯이 하나가 있어서 듀얼 채널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256GB NVMe 방식의 SSD가 꽂혀있고 읽기는 상당히 빠른 수준, 쓰기도 SATA 방식의 SSD보다 약 2배가량 빠른 수준입니다.
라이젠 5 5100U의 성능은 솔직히 가볍게 쓰는 용도로는 차고 넘칩니다. 엔트리 수준의 CPU인데 6코어 12스레드라서 이제 4코어 이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시대벤치 R23만 살펴봐도 이미 엔트리 중급형 데스크탑 CPU와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요. 발열도 나름 준수한 편이고 성능도 적당히 낼 수 있고 애초에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중급형 미만의 가성비로 접근하는 여러 노트북이 있는데요. 다른 제품이긴 하지만 주말에 롤을 플레이하고 자료조사를 위한 웹서핑과 문서 위주의 작업, 카카오톡 요 정도만 하는 친구에게 5500U를 추천했는데 상당히 만족했거든요. 애초에 펜도 하나니까 소음도 적게 나고 발열도 게이밍 노트북처럼 어마무시하지도 않고요. 데스크탑을 놓기에 애매하고 가지고도 다녀야 하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은 전부 막힘없이 정말 쾌적하게 되니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노트북 추천해주면 가격에서 의문을 품다가 실제로 써보니 성능에서 만족을 하는 경우였는데요. 이미 저뿐만 아니라 5500U의 성능에 대해선 가성비로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써볼 일이 있다면 이것저것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코드명 세잔의 라이젠 5 5600U도 있는데요. 당연히 5500U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이 프로세서를 사용한 노트북은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윈도우가 없는 모델이 80만원 가까이 하고 윈도우가 있다면 가격은 더 뛰게 되는데요. 성능을 조금 더 중시할 거냐, 확실하게 가성비로 밀고 나갈 거냐, 이 차이로 5500U, 5600U의 선택이 갈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는 문제죠. 54Wc 배터리는 배터리 절전 모드,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 50%, 그리고 유튜브에서 FHD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소모해봤는데요. 대략 9시간 반에서 10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물론 배터리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화면 밝기가 낮아져서 여기에서 아끼는 배터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력 효율도 좋은 모델이라서 표기 시간인 최대 12시간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는 무난하죠. 고성능 제품이 아니라 펜도 1개만 있고요. 히트 파이프도 2개만 사용이 된 모습입니다. 램 슬롯이 2개가 있어서 듀얼 채널 설정이 가능하고 SSD 슬롯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이 아니죠. 공간 여유는 있는데 왜 짧은 SSD를 사용하게 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네요. 게임 노트북처럼 설계가 복잡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가성비를 위주로 내놓은 라인업이라서 크게 특별한 건 없다. 그냥 다른 노트북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면서 어떤 성능이 측정되었는지 알아보았고요.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윈도우 정품도 이미 가지고 있고 100만원까지 쓸 여력도 있고 3D 게임도 쾌적하게 하고 싶으니까 성능도 당연히 더 좋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인스피론 14인치 모델을 본다면 야, 이거 뭔가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니까요. 하지만 위와 반대되는 분들, 70만원대에서 노트북과 윈도우 정품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분들, 업무 위주의 환경과 캐주얼 게임 정도만 플레이를 하는 분들, 적당한 화면 크기의 이동성을 고려하는 분들, 또 차세대 윈도우 11 업데이트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능에서 특출난 장점은 없습니다만 정품 윈도우 탑재와 합리적인 프로세서, 14인치의 이동성, 이 조합을 찾는 분들에게는 꽤나 만족할 만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엔트리급의 노트북 수준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린 델 인스피론 14인치 모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그냥 두루두루 다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아쉬운 부분은 디스플레이 정도? 예, 그거 말고는 다 두루두루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출난 장점이 없는 게 단점이랄까?